대학교 물리학과에 가면 4년 내내 배우는 과목이 고전역학, 즉 뉴턴역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어를 고전이라고 쓰게 되니까 자칫하면 구닥다리 역학, 낡은 역학, 시대에 뒤떨어진 역학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용어의 해석상의 혼란이 여기도 끼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고전역학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초역학이라고 쓰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또는 상식역학 또는 지구계 역학이라고 쓰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적어도 지구 근처에서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역학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뭐니 해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는 충분히 써도 되는 역학체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는 그땐 또 새로운 버전의 역학, 물리학으로 번역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하는 얘기들처럼 장, 필드가 바뀌면 그 바뀐 장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으로 그때 또 대응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이 적용되는 세계는 어떤 물질들의 크기가 원자보다는 크고 그 움직임은 빛의 속도보다는 작아야 하는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역학이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기가 원자보다도 작고 전자처럼 속도가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여 우리들의 일상에서 보고 만나고 체험하는 물질계는 99.99% 적용되는 물리학이지만 더 작은 세계, 더 빠른 세계에서는 다른 규칙들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켓을 쏴서 달로 보내고 화성, 금성, 천왕성을 보내는 데는 맞지만 전자가 움직이는 걸 예측하거나 빛이 움직인 데까지는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고전역학의 핵심은 물체들 상호 간의 작용을 힘이라고 하고, 힘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 불리는 세 개의 방정식, 1. 관성의 법칙, 2. 가속도의 법칙, 3.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운동 상태를 기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초기 조건,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주어지면 F는 m이라는 등식에 의하여 물체들의 운동 상태를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논지의 수리체계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이러한 예측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들어맞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의 상태를 전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결정론적 사고, 신이 든 듯한 자신 않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자만심은 100년도 못 가서 아주 작은 단위로 내려가거나 양자역학의 세계, 아주 엄청난 속도, 빛의 속도로 날아갈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쪽으로 급속한 불확정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고전역학의 세계로는 더 기술할 수 없는 특수한 세계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대 물리학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수백 년을 끌고 제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은 뉴턴 물리학으로도 설명되지 아니되는 귀신들이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으로 물리학이 발전하는 것이었죠. 뉴턴 이후에 볼타, 돌턴, 웨르스테드,
패러데이, 전자계학을 다룬 맥스웰이 그런 사람이었고, 클라우지우스, 로렌츠, 가우스, 마이컬슨, 몰리, 러더포드,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그, 톰슨 등은 전기와 전자의 세계, 빛의 세계에 흠뻑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턴 평상적, 일상적 세계에 대한 분석은 뒷전이 되었고, 상당수 물리학자들이 전기, 전자공업에 몰두하기 시작하였고,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21세기에 와서는 빛이 곧 전기이고 전자이며 열이고 에너지라는 것으로까지 인식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뉴턴 물리학 시대까지는 귀신 노름의 시대가 아니니까 F는 ma라는 등식으로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움직임, 운동을 전부 수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였고, 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F, 심은 어떤 물질, 질량이 있는 m이 a라고 하는 가속도로 움직일 때 들어가는 심이다 해버리니까 이해가 쉬운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도 안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 m이라고 치고 이것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힘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석 정도의 쇳덩어리, 수만 개에 해당하는 어떤 물체 m은 안 움직이다가 움직임을 시작하려면 힘이 들어가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공 상태에서는 큰 힘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계속 움직인다 하는 것으로 한 등식이었습니다. F, ma는 뉴턴이 만든 등식이 아니었음에도 뉴턴 물리학을 대변하는 등식으로 등극하였지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마는 뉴턴 물리학 시대를 정상적, 상식적, 보통의 세상을 이해하는 물리학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의 양자역학의 세계, 전자세계, 상대성 세계를 귀신노름 시대라 부르는 것은 극적인 표현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름, 네이밍을 잘 한 표현이다 느껴집니다. 물리학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희한한 세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은 이 귀신노름 현상을 놓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네 하자 닐스 보어가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게 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로 남았지요. 다시 말하여 뉴턴적 사고 구조가 상당히 있었던 아인슈타인에게 명증하지 아니한 자연현상이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명료성을 확보할 언어들이 없어서 이해를 못할 뿐 이상하고 요상한 하나님의 세계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데 반해 닐스 보어는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요상한 세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양자역학이라는 초미시 세계에 접근하게 되면 드디어 신이 숨겨놓았던 세상의 실체 일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세계야말로 귀신이 국할 세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핸드폰으로 세상 모든 걸 다 꺼내보는 귀신이 국할 노름을 채워보니까 요새 와서야 귀신 노름 세계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중심 세계관에서 태양 중심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뀔 때 패러다임 혁명이 일어난다고 서술한 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턴적 그리고 아인슈타인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다가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그적 세계관을 접하게 되니까
아, 이것도 무슨 세상이지? 세상이 한 번 더 뒤집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 숨겨놓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비밀 코드들을 야금야금 숨바꼭질에 찾아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기와 전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꼭 그랬습니다. 너희들 요건 못 찾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인간들은 전기를 찾아내고 전자를 찾아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숨어있던 입자들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 세상은 또 한 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 문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연 현상을 발견해온 역사이고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해온 역사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입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 양자에 이어 중력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도 규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하지만 이 우주를 다 파악할 만큼은 아직은 좀 한참 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턴 역학도 다 이해 못하고 다 응용해 써먹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이 이론이 다 규명되기도 전에 이번엔 양자 역학의 세계가 열렸다 하겠습니다. 양자 역학쯤 오니까 애매모호함을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미국 UC 버클리 대학 자데트 교수의 퍼즈 이론도 21세기 신트렌드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200~300년 전까지는 뭐든지 분명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예 세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이니까 이를 전제로 진리라고 하는 것도 몇 퍼센트가 참, 몇 퍼센트는 거짓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더 솔직하다 하는 이론이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